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나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에게 다정하게 대했다가 이용당해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남에게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에게 너무 다정하지 마라. 타인에게 지나치게 다정하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만 가져온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관대하게 대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관대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당신을 쉽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관대함을 받으면 제대로 된 태도를 잃게 되는데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혹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게 또는 소홀히 대한다고 해서 바로 친구를 잃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도 친절하고 아첨하는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이 오만하게 행동하면서 결국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는 다시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내부적인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격이란 결코 바뀌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은 언제나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 절교한 친구와 화해를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당신이 언젠가 지불해야만 한다. 그 친구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며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며 너 그렇게 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남의 인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은 남의 인정을 너무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깨달아야 할 지혜 중 하나는 타인의 이해를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주변을 살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이 나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에만 빠져 나를 가르치려 들 때도 화를 내거나 반박하기보다는 그저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대체로 무익하며 상대방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격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환경이 바뀌어 행동이 달라 보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성격의 다양한 변주일 뿐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인간의 성격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인의 생각이나 견해는 우리 삶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경박하고 신념이 얕으며 견해가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타인의 생각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된다.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찮은 생각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때때로 얼마나 터무니없이 들리는지를 경험하면 타인의 견해를 무시하는 것이 쉬워진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훌륭한 인물을 비난하고 험담할 때도 그저 무시하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이런 사람들 덕분에 내가 더욱 발전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며 자존심을 굽힐 필요가 없어진다.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들지 말고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세 번째, 자신의 건강을 제일 먼저 챙겨라. 타인의 찬사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곧 내 건강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보다 명예나 재산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매달린다. 그러나 건강은 그런 외부적인 가치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건강해야만 진정으로 재산을 쓰며 즐길 수 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람은 아픔에 조금만 시달리면 주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비극의 주연으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친구가 많고 재산이 많다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가치도 없다. 남의 찬사를 얻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남의 찬사는 정말로 하찮은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가족의 건강이다. 완벽한 건강, 튼튼한 정신, 그리고 즐거운 마음 등 이런 것들은 지위나 재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건강이란 곧 인간의 본질이며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하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이점이며 행운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도 비밀로 하라.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는 비밀로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내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자신의 사소한 일들도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심지어 친구들에게조차 그들이 직접 보지 않았다면 모르게 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력을 보여줄 때는 말보다는 침묵이 더 낫다. 침묵은 지혜로운 행동이고 말은 자만심에서 비롯된다. 이 두 가지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로 인한 일시적인 만족을 더 선호한다. 큰 소리로 말하면 일시적으로 가슴이 시원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말과 너무 친해져서 남과 이야기할 때 무심코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좋은 비밀은 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을 더 악화시켜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객관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관적으로 보면 친구도 결국은 남이다. 적에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아라비아 속담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그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그 비밀의 노예가 된다. 또한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자란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 과묵함은 지혜로운 처세법의 기본이다. 친구에게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서 약간의 기쁨을 느낀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가 친구의 불행이나 슬픔을 듣는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겉으로는 칭찬할지라도 사실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랑하는 순간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자랑거리는 숨기는 것이 현명하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해 보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고집센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세상을 헤쳐가는 데에는 여러 타입의 인간이 존재한다. 자신의 의견을 뚜렷이 가진 이들이 있는 반면 고집이 강한 이들도 있다.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들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무례한 행동이며 그 힘은 상당하다. 사실 고집스러운 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 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이야기만을 중요시한다. 그들과의 우정도 때로는 당신을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는 도구로서 말이다.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주어진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시하라는 의미다. 이 간단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조소에 휘둘리지 않는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우스꽝스러움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의미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며 자신을 남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볼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조소할 때 분노한다. 자신이 어떤 점에서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단점을 아는 사람은 이를 개선할 수 있으며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여섯 번째, 내 사람 위주로 신경 써라. 다수와 억지로 어울리려 애쓰지 말라. 이는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이롭지 않다.
많은 사람들과 억지로 친분을 맺으려 할수록 자신의 본성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경시와 무례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상대는 너의 한계를 시험하려 들 것이다. 그러니 본성과 맞지 않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본성에 맞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 성공이란 자신의 본성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멀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부는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봐 걱정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서로를 싫어하며 질투와 멸시는 일상다반사이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는 고통의 형태를 바꿀 뿐이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걱정과 공궁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해결하려 하면 성욕, 열정, 질투, 부러움, 증오, 불안, 명예욕, 금전욕, 질병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 고통이 다른 형태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지루함과 무료함이라는 새로운 고통이 찾아온다. 이 지루함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결국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만든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방황한다. 7번째,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보아라.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좌절하고 싶다면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확인해 보아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 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는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해져야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슬픈 이유를 살펴보아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대충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 즐거워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자체로 볼 때 사소한 일에 슬퍼할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라야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로 불행한 상태에 빠지면 그런 사소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저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하라. 절망한다 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가닥의 희망을 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라. 8번째,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의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힐 뿐이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해지곤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었으며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사람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정말 내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무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더더욱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아라는 처세가의 오랜 원칙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의 해석을 타인의 분별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므로 그 자리를 뜬 뒤에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라는 뜻이므로 모든 일은 원래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무례한 내용이더라도 결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9번째, 평범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 평온하고 단조로운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생의 전반부를 지배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갈망이며 반면에 후반부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의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행복이 마치 꿈과 같이 느껴지며 실제로는 고뇌와 고통만이 현실임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이 없는 확실한 상태를 선호하게 된다. 젊은 시절 초인종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라며 기뻐했으나 세월이 흐르며 나이가 들어 초인종 소리를 들으면 무슨 귀찮은 일이 일어나려나 라며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의 일상이 지루하고 평범하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0번째, 남의 시선이나 평판은 과감히 무시하라. 인생이란 본래 혼자인 것이다. 우리의 고민과 불안, 초조함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서 나온다. 이런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쏟는 대신 자신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하라. 많은 사람들이 남의 찬사를 들으면 비록 그게 사탕 발림일지라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어리석고 무가치하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모두 혼자 있어야만 한다. 결국 사람의 행복은 혼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달려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싫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절대로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히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두려움에 떨며 인생을 살지 말라.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바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하라.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마치 강한 폭풍에 휩싸인 것처럼 자기 주도적으로 커져간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 같다. 우리는 걱정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한다. 걱정의 모래성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다. 걱정으로 세운 건물은 한숨 한 번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쓸데없다.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불행을 미리 상상하며 걱정하는 것이다. 바로 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까지는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함께 알아본 쇼펜하우어의 말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